이상현. 골! 골!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주입니다. 자, 2018 K리그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우종윤, 안녕하세요. 차주원.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네, 이분들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렇게 막 시작을 하는데 골드 빨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즌 내내 모든 경기를 챙겨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 모든 골도 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만을 보신다면은 K리그의 어떤 수준, 그리고 얼마나 멋진 골들이 나왔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골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뽑은 탑 30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재성의 코너킥, 골문 앞을 지나서 이동국 골! 2018 K리그 1 첫 골의 주인공은 이동국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지 단 1분 만에 초원의 질서를 바로잡는 라이언킹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발리슛으로 만들어낸 한 방이었습니다. 후반 16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전광판에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코어 1대0, 홈팀 전북현대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크리스토밤에게 크리스토밤 전진 패스, 헤딩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그러나 수비 처리가 미숙했고 염기훈 내줬습니다. 이기재! 점수는 1대1 동점! 앞선 실점 장면에 관여했던 이기재가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크리스토밤의 패스를 끊었던 전남의 수비. 하지만 후속 처리가 미숙했고 결국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수원 골 역시 전남의 수비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이었습니다. 경남의 첫 상대는 지난 시즌 강등 직전까지 몰렸던 상주 상무입니다. 경남의 코너킥 기회 올려줍니다. 골키퍼 펀칭, 흘러나온 공 수비 걷어내는데 빗맞췄습니다. 슈팅 굴절됐고 마이커 골! 경남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역시나 경남의 해결사는 말컹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챌린지를 폭격했던 그 폼 그대로 K리그 1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농구 선수 출신다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홈팀 경남이 리드합니다. 새로운 무대 K리그 1에서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 경남 FC입니다. 후반전 상주 상무의 공격, 그러나 경남의 인터셉트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최영준 줄 곳을 찾습니다. 왼쪽 말컹을 선택, 말컹 잡아놓고 오른발 슛! 골! 또다시 말컹!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인터셉트에 이은 경남의 역습 상황,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골대 모서리를 노리는 아주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침착함과 정교함이 빛났던 임팩트. 이제 점수는 2대0. 3년 만에 K리그 1에 돌아온 경남FC가 복귀전 승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추가골 노려보는 상주 상무입니다. 가슴으로 잡아놓고 슈팅 시도, 슈팅 연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남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높게 뜬 공, 헤딩으로 돌려줬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권영현. 잠시 템포 조절합니다. 돌아 들어가는 말컹을 봤습니다. 말컹 잡아놓고 오른발 골! 또다시 말컹 헤트트릭. K리그 1 데뷔전에서 무려 3골을 몰아치는 말컹입니다. 주민규의 추격골이 나온 지 단 1분 만에
경남이 다시 2점 차로 달아나며 추격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스코어 1대3입니다. 네, 발콩의 골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골! 그냥 이 골스가 저절로 나오는 아, 것 나와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콩의 존재에 대해서 1부 리그 팬들이 많이 모르셨어요. 네. 근데 1라운드 개막하자마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쟤 누구야? 쟤 말콩 누구야? 이러다가 또 이 큰 등치에서 막 TT 셀러브레이션 하니까 맞아요. 바로 1라운드부터 슈퍼스타로 등극한 네, 말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콩 뭐 올 한해 말콩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득점왕까지 했잖아요. 자, 말콩이 뭐 이번 시즌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왕 26골로 했고요. MVP 차지했고 K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고 이번 시즌 사실 부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1경기 정도밖에 못 나왔는데 26골, 경기당 0.84골, 거의 경기당 한 골을 몰아넣으면서 뭐 그야말로 정말 말콩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경남이 영입을 했고요. 여기저기 다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말콩에 대해서 강한 추천을 브라질 쪽에서 했었고 영입을 했는데 바로 대박이 터진 거죠. 네. 또 김종부 감독이 이제 말콩이 원래 농구로 운동선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종부 감독도 또 공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콩의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김종부 감독의 경남이 이렇게 K1 와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당연히 몰랐습니다. 저는 강등 예상했습니다. 진짜. 네, 다이렉트 강등.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는 심지어 ACL 티켓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정말 상상 안 했죠. 솔직히 말해서 K1에서 그냥 뭐 살아남기만 해도 뭐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 이 킹종부 감독의 매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 투입할 때마다 그 선수들이 도움이라든지 득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전체적으로 판을 읽는 감이 좋고 그래서 이 포인트에는 이 선수가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이 경기에는 이 선수가 들어가면 좋겠다. 모든 선수 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이 올 시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년 시즌 어떤 외국인 선수가 올지 그리고 김종부 감독이 감과 촉을 잘 이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올 한 해 수놓았던 골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전북의 공격 상황. 그러나 인천이 공 끊어냈습니다. 앞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골키퍼 황경근이 달려나왔는데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선민이 처리하면서 다시 인천의 리드입니다. 스코어 3대2. 이곳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다시 한번 들썩입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 전북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드는 인천의 공격진입니다. 전북 현대 황병근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달려나왔지만 직접 처리하지 못했고 발빠른 문선민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인천이 대열을 낚았습니다. 후반전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합니다. 김승대가 수비 라인 무너뜨렸고 침착하게 잡아놓고 왼발 슛! 골! 2대0! K리그 통산 100번째 경기에 출전하는 김승대. 가장 자신다운 골을 만들어내면서 자축합니다. 이 상황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지만 VAR 판독 끝에 득점 인정됐습니다. 박스 측면에서 강원의 프리킥입니다. 한 명 지나갔고 정석화가 가만 때립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석화의 추가골, 스코어 3대0.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그물망을 흔들었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한 방이었습니다. 낙조로 들어오십니다. 왼발 샷! 골! 야! 레미노코 박형진 역전골! 야, 정말 역전골이에요. 추가 시간.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인천이 소름 돋는 역전골이 터집니다. 역시 마지막 후반 집중력. 네, 이렇게 골들을 보니까
아 정말 멋있는 골들 많네요. 진짜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박형진 선수 골이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서정훈 감독의 얼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서정훈 감독이 박형진 선수를 좋아해요. 네, 뭐 인터뷰할 때마다 대놓고 좋아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왼쪽에서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고 서정훈 감독이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서정훈 감독 생각을 하면 네. 눈이 매여요. 선수들이 괜히 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서정훈 감독이 이제 박형진 선수는 K리그의 최고의 왼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고 그 어떤 그 신뢰에 부응하는 멋진 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훈 감독 사실 올해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잖아요. 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송별회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서정훈 감독이 팀을 처음 떠났을 때는 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세오 아웃을 외치고 있을 타이밍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에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다시 돌아왔을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적이 썩 좋지도 않았고 근데 이 수원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서정훈 감독을 기다리고 염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훈 감독은 어려운 자리지만 선수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서정훈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사실 당분간 안녕이지만 서정훈 감독이 어떤 끼친 영향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이런 거는 팬들도 다들 이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의 서정훈 감독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고요. 가려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십니다. 이임생 감독의 새로운 축구는 좀 어떤 축구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임생 감독이 한국 이 프로축구판에서 어떤 보여준 그런 면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고 이임생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왜냐하면 사실 수원 팬들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축구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줄지는 다음 시즌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보이고 선수들도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 감독님 사실 잘 모른다. 나도 긴장된다. 이 고참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원의 축구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임생 그 감독이요 선수 시절에 정말 터프했잖아요. 막 사실 뭐 딱 봤을 때 감독 스타일은 아니에요. 딱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니 본인도 네. 이렇게 해설위원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팬분들이나 그 어떤 그 선수들이 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아해했던 좀 선임이긴 했지만 네. 지금 굉장히 좀 과감하게 선수단 개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신하영 골키퍼도 나가고, 뭐 수비의 중심이었던 곽광석 선수도 나가고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원의 모습을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의 내년 모습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 아까 문선민 선수 골 봤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관제탑 세레모니 이제는 뭐 팬들도 다 같이 뭐 K리그의 전체적인 우리의 모든 세레모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문선민 선수의 관제탑 세레모니가 3월 10일이었네요. 이게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와 이걸 한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관제탑, 문선민 관제탑 이런 게 올라오고 감스트가 올라오고 네. 그러면서 K리그의 어떤 이번 시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관제탑과 감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들 여러분들도 모두가 우리의 시그니처 세레모니가 된 것처럼 우리 중계팀이잖아요, 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자고요. 아니 그렇죠. 아니 뭐 팬들도 하는데 우리 하나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안 하고요. 저는 아니, 두 분의 아니 실력을 근데 제가 마지막 무용 항상 선생님이잖아요. 수훈 선수 할 때 선수한테 뭐 많이 시키잖아요. I like TT, just like TT.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썩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진 않네요. 네. 아니 저는 선수들한테 얘기 들은 난감하네요. 바가 네. 있어요. 그래요? 정순 아나운서가 맨날 뭐 시키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 진짜예요? 농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불쾌합니다. 뭐 하고 싶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고요. 네. 아니 그래도 제가 사실 전화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팬 여러분들의 뭔가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뭐든지 우리가 해야지. 하죠. K리그의 부흥을 위해서. 관제탑의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관제탑의 가장 우선 포인트는 어디냐면 처음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좀 더 이게 살이 있어야 네네. 팀명이사 한번. 네. 네. 내년도 K리그의 좋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준비. 맞춰봐야죠? 네, 자, 시작.
이것도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잘하시네. 네. 아, 저는 같이 감스트랑 몇 번을 했는데요. 여자 감스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스트 A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올 한 해를 빛냈던 골들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붉은색 유니폼이 홈팀 상주입니다. 헤딩 경합. 전남 진영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먼 거리에서 때린 것이 들어갔어요. 심동훈의 원더골.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도전적으로 때렸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슈팅.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군인 정신으로 1대0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수원의 공격입니다. 높게 뜬 공. 뒤쪽에서 처리가 미숙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반드로. 반대편 먼 곳을 봤습니다. 안델손 앞까지 연결됐습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안델손. 슛! 골! 29분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에반드로의 놀라운 시야. 그리고 안델손의 질주와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수원에 소속이 된 대안 앞에서 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두 용병 에반드로와 안델손입니다. 서울 팬들의 머릿속에서 대안이라는 이름을 지우고자 합니다. 서울의 진영, 전남이 공격 전개합니다. 약간 흘러나온 공인데 옆으로 내줬습니다.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때립니다. 그대로 꽂힙니다. 전남 허용준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달라붙는 서울의 수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열린 찬스를 놓치지 않는 허용준이었습니다. 1대0. 하얀색 유니폼이 원정팀 경남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합니다. 뒤쪽으로 내줬고 박스 근처 쉽게 가지 못합니다. 한 번에 올려줬고 말컹! 골! 말컹의 환상적인 발시클킥! 경남이 앞서 나갑니다. 전반 9분 만에 시즌 14호 골. 득점 선두 제일치가 멀어지는 만큼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2m에 가까운 체구인데 믿기지 않을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제리치죠. 더 제리치! 골! 시작하자마자 강원 FC가 홈 경기 첫 골. 자, 선취 득점을 앞서갑니다. 말콩 보고 있느냐? 야, 지금 19번째 골이고요. 그렇죠. 리그 19호 골. 네. 말캉을 지금 뭐 바로 따라가는 제리치예요. 야, 강원의 상승이 무섭고요. 네. 지금도 프리킥을 내준 인천로서는 아쉬웠지만요. 야, 그렇죠. 야, 제리치 선수의 지금 프리킥 강하겠었습니다. 황진성 준비하고 있고요. 박스 오른쪽 가까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제리치입니다. 제리치. 이게 20호 골입니다. 말콩 보고 있느냐? 나도 핸드트릭 간다. 네. 제리치가 오늘 팀의 4번째 골이자 자신의 19번째 골을 성공하고 있는 후반입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네. 자, 강원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줍니다. 아, 그렇네요. 필드에서 골 만들어냈죠? 예. 자, 지금의 정지된 상태에서 이 세트 플레이 네. 마무리 퍼펙트합니다. 그렇네요. 네. 전반전에 굉장히 또 하려고 턴이 있었고. 반대쪽이죠. 오마이갓. 제리치의 해트트릭입니다. 5대0. 핸드트릭입니다. 21골이죠. 이렇게 되면 말컹의 21호 골 똑같이 야. 해트트릭으로 달성하고 있는 제리치. 오늘 오른쪽에서 오늘 강원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야, 이러면 오늘 3골 아니죠. 4골 가능합니다. 네. 정규 시간 90분은 모두 흘러간 상황. 길어요. 찬스죠. 다시 한번 짜리치도 짜리치고 있어요. 말았어요. 이현식 제치고. 자,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제리치. 22호 골. 야, 이렇게 보내주네요. 이렇게 오늘 경기는 7대0. 제리치는 4골째. 이야, 지금 노티에서 들어간 선수죠. 네. 야, 이현식. 야, 이현식 선수가 완벽하게 네. 돌파를 했고요. 네. 제리치 이거는 완전히 또 수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 대박이고요. 네. 7대0입니다. 결국은 7대0에 제리치는 이렇게 되면 말컹 앞서가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헤트트릭 아니라고 그랬죠? 4골 들어간. 야. 와. 4골째.
네, 제리시의 골을 또 모아보니까 말컹 못지 않습니다. 말컹이 26골로 득점왕을 했고 24골이 제리치였는데 두 점 차잖아요. 두 점 차, 두 골 차, 네. 골스. 네, 아나운서인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2점 차잖아요. 좀 제리치 입장에서는 뒷심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리치가 초반에 또 중반까지는 대단한 스트라이커다. 거의 K리그에서 말컹 이상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집중력도 좋았고. 근데 여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좀 애가 좀 흐리멍텅해지면서 경기도 집중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새로운 감독하고 또 안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후반부에는 눈에 띄는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원도 중간에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송겸석 감독에서 이제 김병수 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 좀 어떻게 보셨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축구가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김병수 감독은 아마 불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스쿼드는 아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굉장히 영남대 시절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프로 무대 왔을 때부터 서울 이랜드 강원 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에서 스타트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시즌은 김병수 감독이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이적 시장을 보낸 다음에 풀로 시즌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진짜 김병수 감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그 얘기하고 싶어요. 강원 얘기하다 보니까 강원 때문에 인천 선수들이 삭발. 네. 7대 0으로 졌습니다. 7대 0으로 지면 저도 삭발하고 싶어요. 그럼 좀 네. 하죠. 히든볼 같은 데서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박정현의 예. 삭발 뭐 이거 걸까요? 또? 이게 뭐 히든볼 같은 데서는 머리 삭발 안 해도 눈썹 한쪽 밀고 네. 사실 이 정도 스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삭발 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선수단 분위기가 뭐 대단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천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고 7대 0으로 지고 나니까 고참 선수들, 뭐 고슬기 뭐 이런 선수들이 먼저 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팀의 집중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인천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들 알다시피 시즌 막판에 인천의 힘이 증명이 되었죠. 네. 그럼 또 히든풋볼 팀이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뷰수 몇 개 안 나오면 삭발한다. 이거를 네. 이게 남의 머리랑 네, 눈썹을 걸고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반상. 야 네. 반상 반상까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네. 고려 확실해요. 좀 무슨 소리인가 했었어요. 예. 같이 하시죠. 그러면은 같이 삭발하시죠. 이거 네. 뭐 남자 머리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네. 이동구의 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그리고 전북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툭 찍어 올렸고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못한 공을 이동국이 마무리했습니다. 점수는 2대 0으로 벌어졌습니다. 윤보상 골키퍼가 달려 나와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을 충분히 멀리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회로 이어졌고 수비 지역에서 연이어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스코어 2대 0입니다. 에드가가 등지고 공을 차지했습니다. 세징야에게 갔고요. 살짝 흘렀지만 세징야가 따라 붙는데 자 그 뒤에서 커버가 됩니다. 다시 세징야. 네, 왼발 슛! 골! 세징야의 골! 3대1 두 점의 리드를 갖게 되는 대구입니다. 안드레아 감독을 정말 활짝 웃게 하는 정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네. 20의 사나이 세징야가 오늘은 득점 도 하나씩을 더 추가합니다. 네. 뭐 이런 골은 뭐 벤치에서도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최고의 골이고요. 네. 그리고 72분 대구의 스로인 한 번에 세징야에게 내줬습니다. 세징야 쳐놓고 오른발 슈팅! 골! 세징야가 클래스를 보여주는 한 방을 터뜨립니다. 세징야가 없는 대구의 공격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의 심장 세징야의 원더골. 스코어 4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네, 정말 세징야의 골, 이 중거리포 많은 분들이 K리그에서 멋진 골 기억하라 그러면 이 골 좀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아우 세징야의 그 발등은요, 뭐 오른발 왼발 할 거 없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러니까 세징야가 슈팅을 때리면 모든 팬들이 숨을 죽입니다.
아 저거 골 되겠는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맞습니다. 뭐 박정현 위원도 K리그 최고의 외인을 꼽자면 세징야를 꼽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세징야가 이 공격수, 수비수 뭐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서 한 명을 꼽으라면 세징야를 꼽고 싶어요. 대구 FC 입장에서 세징야가 없었다면 이번 시즌 이 엄청난 활약을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세징야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저는 세징야 골이 다 기억이 안 나는 게 꽂으면 꽂는 대로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원더골이고 원더골. 다 넣지 못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세징야는 다음 시즌에도 최고의 K리그 외국인 어떤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거기다가 또 대구에 세징야 말고 또 외국인으로서 대구에 정말 큰 선물을 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바로 외국인 감독 안드레 감독인데 네. 안드레 감독의 찬양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안드레 감독을 안드레 감독으로 안 부릅니다. 그럼요. 안드레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네, 너무 잘해서. 안드레 네. 안드레. 네. 축구를 잘하면 이름을 두 번 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감독이. 네.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뭔가 이렇게 좋게. 죄송합니다. 정순순주. 네. 아 정말 뭘 해도 별로 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감독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3백을 안정화시키면서 공격적인 3백. 사실 이번 시즌에 뭐 수원도 3백 썼고 제주도 3백 썼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수비만 주구장창합니다. 이게 3백이 아니다. 정말 양쪽 윙백들 공격적으로 이용하면서 활발하고 재밌는 축구를 구사했던 게 바로 대구의 안드레 3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FA컵 우승했잖아요. FA컵 대구에게 감격스러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울산이라는 거대한 기업 구단에게 치욕을 안겨준 그런 경기를 만들어내서 아마 대구 팬들의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대구 내년에도 새로운 구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할 것 같아요. 포레스트 아레나라는 새로운 구장, 축구 전용 구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대구 FC가 이전에 홈구장으로 썼던 이 월드컵 경기장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빈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딱 찾아갔는데 맛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식탁이 100개가 넘어. 그래서 텅텅 비어있어요. 그럼 맛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12,000. 굉장히 딱 적은 이 구장 수, 이 관객석이거든요. 여기 가득가득 쳐 있으면 야 저기 나도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저기 다 줄 서 있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소련들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포레스트 아레나가 성공을 한다면 이 K리그 대한민국의 이런 작은 멋지고 예쁘고 아담한 구장들이 유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전반기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알아볼 텐데요. 말컹의 시저스골부터 함께 하시죠. 다시 경남의 공격 쿠니모토가 올려줬습니다. 말컹 가슴으로 받아놓고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말컹의 원더골입니다. 키 2m에 가까운 선수가 놀라운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아놓는 순간 완벽하지 않은 자세였는데 동작을 잘게 쪼개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 2대1 다시 경남이 리드합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울산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긴 패스가 수비 머리 맞았는데 울산에게 연결됐습니다. 한승규가 잡았고 먼 거리에서 직접 때렸는데요. 예, 들어갔습니다. 천하의 신화용도 얼려버리는 원더골. 먼 거리 쉽지 않은 각도에서 모서리로 꽂아넣는 한승규의 골이었습니다. 이 골로 원정팀 울산이 리드합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전북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이동국이 키커로 나섭니다. 골키퍼는 김용대입니다. 이동국 천천히 다가서면서 오른발 슈팅! 골망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스코어 2대2를 만들어 놓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새로운 균형이 잡혔습니다. 김용대를 완벽하게 속였던 이동국의 골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2위 경남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무승부만으로도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전북. 끝내 승점 한 점을 따내면서 32라운드 만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와, 이거 이동국 선수 이날 경기로 300호 골 달성을 했어요. 이 나이에 진짜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올 겁니다. 대단한 선수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국의 득점 포인트는 대단합니다. 21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안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김진욱도 이동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동국의 이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북과 인연을 이어갈 텐데 좀 내년 시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 최강희 감독과의 어떤 인연, 최강희 감독은 이동욱 선수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동욱 선수 부담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왔기 때문에 기회가 어느 정도 올 거라는 확신이 없을 그런 부분은 긴장이 되겠지만 이동욱 선수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이 변함이 없고 저는 이동욱 선수를 이동욱 선수라고 잘 안 부릅니다. 그냥 동국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전무후무 이런 문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 지금 전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봉동 이장님 이제 가잖아요. 최강 감독이 저랑 인터뷰할 때 정말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다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저랑 막 액션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좋게 전북을 최고의 팀으로 또 올려놓고 조기 우승을 시키고 가셨어요. 박수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나서 중국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고요. 최강 감독 정말 이 전북이란 팀이 지금 이제 막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전북 원래 강한 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강희 감독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전북에 부임할 때만 해도 이런 팀이 아니었어요. 그냥 승점 자판기였습니다. 근데 그 팀을 이끌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모기업의 투자를 받으면서 리그도 우승하고 그다음에 뭐 축구 센터까지 클럽하우스까지 굉장히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구단 발전에 이바지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잊을 수가 없는 감독이고요. 전북이 곧 최강입니다. 네. 그렇죠. 또 최강 감독이 중국 텐진에 가게 됐는데 또 우리 해설위원이죠. 박건하 해설위원 맞아요. 아시잖아요. 전북은 어쨌든 최강 감독을 떠나보냈고요.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왔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의 전북은 또 어떤 색깔일까요? 사실 어떤 색깔을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다른 팀들이나 어떤 전북이에게나 다들 시즌 1이 끝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북이 왕좌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 이후에 모라이스 감독이 어떤 전북을 만들어낼지도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의 전북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경기 어떤 골일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수비 머리 맞고 흘러나왔습니다. 신영민 옆으로 돌려줬고 이용이 잡았습니다. 이용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이공의 헤딩! 골! 이동국의 역전골 스코어 3대2. 결국은 경기 종료 직전에 리드를 빼앗아오는 홈팀 전북현대입니다. 올 시즌 주로 교체전으로 활용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동국. 베테랑의 품격을 과시했습니다. 어느새 시즌 13호 골입니다. 상주가 천천히 만들어 나갑니다. 신창무 쪽 측면을 봤습니다. 깊게 연결했고 잡아놓지 않고 한 번에 올렸습니다. 슈팅! 골! 윤미케라! 전남의 수비진이 전혀 대처할 수 없었던 아주 빠른 템포의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슈팅은 마지막 패스라는 격언을 떠오르게 하는 정확한 마무리였습니다.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인천의 공격. 오른쪽 측면에서 아길라르가 박스 안쪽으로 헤딩으로 돌려줬고 무고사가 박점을 찍었습니다. 무고사의 추가골 2대0입니다. 이번에도 헤딩을 통한 연계 플레이. 상주 수비진을 크게 흔들어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무고사의 시즌 17번째 골입니다. 살려놨어요. 이정빈인데요. 이정빈 골로 들어옵니다. 이정빈 박스 안쪽 골! 이정빈에 들어갔어요. 이정빈 이렇게 인천의 갱년의 이상구를 뺑가같이 합니다. 신천에서 찼습니다. 인천입니다. 이게 이상원 정대와 인천 유나이티드. 이게 축구예요. 경기장입니다. 와, 이거 하나거든요. 네. 축구에 오늘 마지막에 막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정빈인데요. 네. 야, 축구입니다 이게. 네, 이날 정말 저 많이 울었어요. 네. 이정빈 선수의 골.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팬분들을 위해서 뛸 거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팬들도 울고 뭐 이상윤 위원님도 울고. 이상윤이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왜 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 가서 그래요.
그 느낌이 막 그 벅찬 감정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K리그다 뭐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음. 축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최고죠. 이선유 해설위원은 좀 의도된 어떤 그런 그 준비된. 네, 준비된 네. 그 의도된 어떤 안양 가져가신 게 어. 아닌가. 감성적인 모습이 아, 아닐까라는 예. 생각. 어쨌든 이 경기가 인천이 잔류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 경기였잖아요. 인천이 뭐 매년 생존항이다 하면서 쫄깃한 경기를 보여주지만 이번 시즌 후반에는 특히나 정말 재밌는 경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천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북한 감독이었던 안데르슨 감독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아한 선택이었지만 본인의 색깔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오자마자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색깔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뚝심이 스플릿 들어가서 나온 거죠. 그런데 생존항인 인천 안데르센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좋아할 게 아니다. 좋아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생존왕이라는 게 이 생사를 오고 가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된 거거든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가느냐. 이게 베어그릴스가 아닙니다. 뱀 잡아먹고 곰 잡아먹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스플릿 라운드 들어와서 첫 경기는 사실 패배를 하면서 아 이거 인천 이번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데르슨 감독이 그 이후에 쭉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한 계단 완전히 9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역시 이번 시즌에도 생존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초에 이 생존왕이라는 타이틀 멋있긴 한데 굳이 하위 스플릿 가서 강등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A세트 티켓도 경쟁해보고 우승 경쟁도 해보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팬들 마지막에 쾌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인천 팬들은 죄다 흰머리가 이만큼씩 있어요. 맞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생존왕 말고 우승왕 이런 얘기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남은 인천. 과연 내년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킥 김선민 또 좋은 선수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는데요. 올라갑니다. henry 볼처리 김준재 발끝에 골이 터집니다. 레골라스 남입니다. 정말 한 방 꽂아 넣었어요. 올라간 볼이었는데요. 완전히 꽂혀 들어가는 그런 발리슛이었어요. 와우! 네. 엄청납니다. 자, 네. 저게 어마어마한 골이 터집니다. 채공 시간이 긴 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끝까지 집중하면서 발등에 얹히는 대단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0대0 신중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이 잡았고 슈팅 골절됐는데 이게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주의 선제골 박용지의 득점으로 기록됐습니다. 상주 상무에게는 행운이 따랐던 골이었습니다. 윤빛가람이 낮게 깔아찼는데 이 슈팅을 피하려던 박용지의 왼쪽 정강이에 공이 맞고 기가 막힌 방향으로 굴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대로 종료됐습니다. 상주 상무는 극적으로 잔류했고 서울은 구단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 0의 상황. 오히려 서울의 역습 기회로 이어집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박주영의 슈팅! 그리고 이 공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사실상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박주영의 쐐기골. 골키퍼가 달려 나온 것을 보고 텅빈 골대 안쪽으로 정확하게 차 넣었습니다. 이로써 FC 서울은 끔찍한 강등의 공포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내용에서는 졌지만 결과만큼은 얻어가는 FC 서울. 반면 내용에서는 이겼습니다만 결과를 얻어갈 수 없었던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이 경기 박주영 선수 정말 F서울이 기사회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이번 시즌 여러 가지로 사실 좀 탈이 많았습니다. 많이 뛰지도 못했었고 감독이 바뀌는 그 중간마다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최용수 감독이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에는 박주영 선수가 피치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서부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어떤 자신의 영웅 본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잔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준 것이 최용수 감독과 박주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서울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 F서울의 가을은 굉장히 추웠거든요. 아니 뭐 올 시즌 내내 추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견된 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A 서울이 사실 서울팀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속 내용은
속빈 강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 2, 3년간 스카우팅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고 또 구단 운영에서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팬들의 기대와는 좀 멀어지는 그런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선수를 영입해서 되겠나? 이런 어떤 우려를 다 했었어요. 겨우겨우 최용수 감독을 선임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용수 감독이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었었죠. 그러나 정말 기사회생으로 서울이 잔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긴 했는데 다들 걱정해요. 내년 시즌 서울. 사실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 팀을 정상화시키는데 빠른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법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최용수 감독이 아무리 와서 칼춤을 춘다 하더라도 구단의 어떤 지원과 제대로 된 운영이 없다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구단의 지원, 최용수 감독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파이팅이 있어야만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 서울이 우리가 알던 서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야기까지 2018년에 수놓았던 골들 30개를 만나봤는데요. 골스! 전 좀 아쉬워요. 뭐? 왜요? 30개밖에 안 해서. 한 3시간 특집으로 한 80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네. PD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는 골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30골 정말 추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아쉬웠다고 하는데 박종민 위원님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좀 더 많은 골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K리그 재미없지 않냐, 시시하지 않냐. 근데 이 골들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K리그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원더골 제조기도 많아요. 네, 올 시즌도 정말 화려하게 골들이 많았는데 내년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내년 시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내년 시즌 이것을 주목하면 재밌을 것이다.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과연 새로운 감독, 전북이 새로운 감독 모라이스 감독 선임을 했는데 왕자를 지킬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북이 왕좌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건데 그 공격을 해줄 감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와 울산, 조성환 감독과 김도훈 감독이거든요. 거대한 기업 구단 어떤 이 지원을 받아서 이 구단들이 분발을 해주고 이 감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재미있는 조금 더 치열한 K리그1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명가 성남의 K리그1 도전. 그것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남길 감독이 다시 K리그 1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이거에 더해서 시도민 구단이 두 팀이나 ACL에 진출했습니다. 맞아요. 아시아 챔피언스를 진출했는데 이거 대구 경남 이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한번 분위기 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16강, 8강 뭐 시민 구단 들어가면 대구하고 경남은 난리 난다. 난리 나죠. 네. 큰일 났네. 우리 너무 내년에 볼 거 많네.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 기억이 나네요. 성남이 시민구단으로 전한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16강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 분당 있죠? 야탑, 역 아시죠? 거기 거리 응원했습니다. 대구와 경남이 나가면 대구 동성로. 동성로 난리 나는 난리 나. 거고요. 네. 네, 경남 뭐 거기 뭐야 상남동 네. 난리 나는 겁니다. 막창 먹으러 가자. 네네. 네. 그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2019년 정말 K리그는 더욱더 재밌고 흥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K리그에 빛낸 30개의 골들 알아봤는데요.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한 시즌 MBC 스포츠 플러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박정희 위원님? 저는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 제 얼굴이 나올 수 있다는데 텔레비전의 거의 이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곳을 통해서 제가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K리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사랑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주환 위원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생각보다 많은 경기를 배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조금은 섭섭했는데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또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죠? 알잖아요.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 그래. 우리가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한번 저희가 호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뭔지 네. 여러분들 지금 아시나요? 이거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좀 막 예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악명 높은. 무슨 얘기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와 함께해서 행복했겠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뿅! MBC 스포츠 플러스 K리그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K리그가 좋다. 네가 좋다.